안녕하세요. 열정로즈입니다. 자, 드디어 뉴홈 올해 마지막 사전 청약 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자, 바로 서울에서도 많은 분들이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는 대방동 군부지죠. 대방 A 원블럭 이 단지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홈 사전청약 서울 대방 A1인데요. 뉴홈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동작구 수방사 편에서 굉장히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냥 요약정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공분양은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세 개로 나뉘게 됩니다. 나눔형은 이름 그대로 시세차익을 정부와 쉐어하는 구조입니다. 처분 손익의 70%만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고 정부와 30% 수익을 나누게 되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선택형은 일단 임대로 거주하셔야 돼요. 6년간 임대로 거주 후에 분양 여부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선택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존의 공공분양이 그대로 일반형으로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100%의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처분하고 나서도 수익을 100%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일반 분양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그닥 나눔형이나 선택형이나 그 다음에 특히 토지 임대부 같은 건 저는 비추하고요. 일반형은 그래도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민간보다는 싸서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자, 하지만 공공분양이라서 굉장히 청약 조건이 까다롭고 소득 자산 조건을 다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공공분양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꼼꼼히 보시고 청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공분양의 특징이 특공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만든 워딩이죠. 공공분양은 특공 장사다. 제가 이 정도로 표현을 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나눔형의 일반 공급은 20%밖에 안 되고 대부분이 다 특공 물량으로 뽑게 됩니다. 그리고 특징 아까 말씀드렸죠. 처분 손익의 70%만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고요. 의무 거주 기간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또 공공에게만 환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형 요건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하고요. 그 다음에 6년 뒤에 분양 여부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보시다시피 일반 공급은 10%밖에 안 되죠. 다 특공으로 뽑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나마 추천을 드리는 일반형은 기존의 공공분양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일반형도 거의 70%가 특공으로 뽑고 30%가 일반 공급으로 뽑게 됩니다. 일반 공급, 그러니까 1순위로 뽑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공공분양은 가점 추첨제가 아닙니다. 저축 납입액이 높은 사람이 당첨에 유리하게 되는데요. 23년부터 바뀐 게 있죠. 이 공공분양에도 추첨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모두 다 일반 공급 물량이 30% 내에서도 또 20%가 추첨 물량이 있어서 저축액이 낮은 분들도 일반 공급의 추첨제로 청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경쟁은 엄청 치열하겠죠.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가보면 올해 마지막 사전청약 시작 서울 마곡 서울 대방 화성 동탄2 5,000호 공급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홈페이지 가거나 보도자료 보시면은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분양 물량이 나오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일반형은 이번에 서울 대방에서만 815호가 나온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열정로즈 블로그에 오시면 제가 이렇게 이미지들 다 잘 정리해 놨는데요. 확대하면 또 크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눔형 2277호, 일반형 815호, 선택형 1642호가 이번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분양한다 보시면 되고요. 나눔형은 역시 분양가가 저렴합니다. 시세 차익을 쉐어하기 때문이죠. 뭐 60제곱 이하가 5억에서 6억 원대, 그 외 지구는 60제곱 이하가 3억 원대, 그 외 전용 면적 기준 74에서 84는 4, 5억 원대로 굉장히 저렴하죠. 그리고 일반, 우리 대방 같은 경우는 5구가 7억 원대, 84가 10억 원대 사전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택형은 임대라서요. 보증금에 월세를 지불한다는 거 참고하십시오. 자, 접수 일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각 공급 지역별로의 접수 일정이고요. 대방편은 제가 아래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홈 사전 청약 접수 방법도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처음 청약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꼼꼼하게 살펴보고 하십시오. 자, 우리 오늘의 주인공 대방 볼까요? A1블럭입니다. 서울은 사실 대규모 택지 개발이 중단됐고 이 공공분양 자리가 굉장히 귀하죠. 그래서 보통 유휴부지나 이렇게 군부대가 이전하고 난 자리를 분양할 계획인데요. 이런 서울의 귀한 땅에 저렴한 공공분양에 그것도 일반형이다. 주목해 보시면 좋습니다.
858세대 중에 사전청약 815세대 받을 예정이고요. 동작구 수방사보다는 분양 물량이 꽤 풍부하죠. 59 타입 591세대, 84 타입 224세대입니다. 자, 위치 한번 볼까요? 여기입니다. 위치는 너무 좋은데요. 노량진 뉴타운 바로 옆입니다. 동작구 수방사도 근처에 있죠. 굉장히 가깝죠. 지리적으로 저는 여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보는 이유가 서울에서도 한강 이남에 그리고 가장 중간 센터에 동작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호선, 7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도 훌륭하죠. 자, 근데 장승백이 여기서 우리 단지까지는 도보로 한 8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도에서도 보이시겠지만 뒤에 산이 있습니다. 용마산이. 그래서 숲세권이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지만 뒤쪽으로 올라갈수록 지대가 좀 약간 더 높아진다는 거, 그리고 골목이 굉장히 차가 다니기 좀 좁기도 합니다. 이런 단점은 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서울 대방 A1 블럭의 로케이션은 굉장히 훌륭한 편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자, 토지 이용 계획도인데요. 입지도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부지가 커 보였죠. 자, 그런데 A1 블럭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군부대가 남아 있고요. 이 뒤로는 용마산 공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단지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바로 옆이 노량진 뉴타운으로 거의 1만 세대 가까운 신축으로 천지 개벽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노량진 뉴타운이 대부분 또 하이엔드 브랜드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 옆에 대방 A1 블럭은 공공 분양이라 싸게 분양받고 나중에 노량진 뉴타운이 완성되었을 때 시세를 리딩해줄 든든한 단지가 있고 같이 시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대방 A1 블럭은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입주자 모집 공고 볼까요? 공공분양은 여러분 정말 입주자 모집 공고 PDF를 다운받아서 한 글자 한 글자 씹어 먹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까다롭고 지켜야 될 소득 자산 조건이 많습니다. 이거는 요약표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지만 여러분들은 꼭 다운받아 보세요. 자, 위치는 말씀드렸고요. 815세대예요. 특공이 70%나 되니까 567세대나 뽑고요. 일반 공급은 248세대입니다. 자, 비규제 지역의 공공택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서요. 재당첨 제한에 적용을 받습니다. 기존의 재당첨 제한에 걸려있는 분들 여기 못 넣으시고요. 이 단지 당첨되시고 나면은 또 재당첨 제한 앞으로 10년 걸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전매 제한 3년입니다. 비규제여도 공공택지는 전매 제한 3년이고요. 자, 거주 의무는 이 분양가가 최종 확정은 나지 않아서 본청약 시의 거주 의무가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 같은데요. 3, 5할 5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순위 자격. 자, 모두 다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자이어야만 하고요. 그 중에서 한 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60제곱 이하는 1순위 일반 공급에서도요. 소득 자산을 다 충족하셔야지 청약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 요 아래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 과거 최대 10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됩니다. 이거는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비규제라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이어야지 1순위 되시고요. 12회에는 납부를 하셔야지 1순위 자격이 되십니다. 자, 당첨자 선정 방법. 이 단지는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가점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지 않고요. 저축 납입액 순으로 뽑습니다. 저축액이 많아야 당첨되는 구조인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3년 이상 기간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분이 당첨에 유리하게 됩니다. 거의 3년 이상에서 끊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축 납입액은 매월 10만 원까지만 인정인 거 아시죠? 내가 2천만 원 있다고 일시납한다고 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공분양은 제가 마늘과 쑥을 먹고 시간을 베팅하는 게임이다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자, 그래서 저축액이 낮은 2030분들은 특별 공급을 꼭 노리셔야 됩니다. 아니면 1순위에서 추첨제 20% 물량을 노리셔야 합니다. 자, 사전 청약은 예비 입주자를 따로 선정하지는 않고요. 부적격이나 미달 물량은 본청약 시 공급 물량으로 전환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요거죠. 서울에 나오는 공공 택지이기 때문에 지역 우선이 서울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29일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서 29일까지 서울로 주소가 되어 있는 분들만 1순위 자격을 넣을 수 있습니다. 기타 지역으로는 경기 인천 분들이 넣을 수는 있지만 이 단지는 기타 지역까지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십시오. 자, 특별공급 1월 22일에서 23일까지 이틀 동안 접수를 받고요. 1순위 24일에서 25일까지 이틀 동안 접수를 받습니다. 자, 당첨자 발표는요 3월 13일입니다. 자, 중요한 거
본청약 시기입니다. 본청약 시기가 무려 2030년 1월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6년 뒤에 본청약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 이러면은 이게 청약을 넣을 매력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그 다음에 입주는 2032년, 그로부터 2년 뒤에 입주를 할 수 있다. 근데 사전 청약의 특성상 이 시기마저 이게 확정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지연 및 연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유념하시고 청약 의사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특이사항. 이게 또 중요하죠. 본청약 시 사전 청약이 당첨되신 분들은 무주택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30년 1월까지 여러분들은 아무 주택도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 사전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은 본청약까지 무주택을 유지하셔야지 본청약 때 다시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될 수 있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본청약 시 입주자 모집 공고에 나올 부분인데요. 일반 공급 당첨자는 입주 시까지 무주택도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특공은 안 하셔도 되는데 1순위로 넣어서 저축 납입액으로 당첨되신 분들은 자, 사전 청약부터 본청약까지 무주택 6년간 유지 플러스 이 입주까지 2년 남았죠. 2년 더 무주택 유지 총 8년을 무주택을 유지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입주자 모집 공고 보면 이렇게 빨간 글씨, 파란 글씨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놨는데요. 이 빨간 글씨 부분은 중복 청약에 관한 내용이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이 파란 글씨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공고문은 주택건설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청약을 위해서 기본적인 사항만 개략적으로 추정해서 안내하는 것으로 본청약 및 입주가 지연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요. 여기에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 이게 딱 요때 본청약하고 입주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요 아래에 제가 여기 PDF 자료를 꼼꼼히 넣어놨습니다. 여기에 기본 청약 자격,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특공은 소득하고 자산 조건인데요. 오늘 이 영상에서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 다운받아서 이 해당되는 특공의 소득과 자산을 꼼꼼히 파악하시고 청약 넣는 걸 꼭 추천을 드립니다. 자, 분양가랑 물량 좀 한번 살펴볼까요? 5구 타입이 추정, 추정입니다. 확정 아닙니다. 확정 분양가는 2030년에 나는 거예요. 5구가 7억 7천대, 84가 10억 8천대입니다. 자, 이게 추정이니까 본청약 시는 6년 뒤잖아요. 거의 지금 사전청약에서 본청약 때 분양가가 10% 오르는 거는 디폴트거든요. 근데 이거는 6년이라 다른 데 본청약 시기보다 2배 이상 더 길기 때문에 무조건 인플레로 분양가는 오른다는 걸 여러분들이 각오를 하시고 청약을 넣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공분양은 제가 특공 장사다라고 했죠. 네, 특공이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70%나 특공 물량에 해당이 되고요. 일반 공급이 30%인데요. 여기서 저축 납입액 순으로 뽑는 게 198세대고 무려 50세대는 추첨 랜덤으로 뽑게 됩니다. 그래서 저저축액 분들은 여기를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경쟁은 엄청 치열하겠죠. 자, 분양가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이미지를 확대하면 크게 보실 수 있는데요. 다른 지역들의 분양가도 이렇게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단지 예상 커트라인 좀 예상해 보자면 올 여름에 받았던 동작구 수방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동작구 수방사는 특별 공급이 2만 1000세대 가까이 들어왔고 일반 공급만 5만 1000세대가 들어와서 646대 1의 경쟁률로 마감을 한 단지입니다. 굉장히 뜨거웠죠. 그래서 도합 7만 2000개 통장이 들어간 단지였습니다. 자,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12점 이상이어야 당첨이 됐었고요. 생애 최초는 랜덤으로 뽑고요. 다자녀는 80점 이상이어야 당첨될 수 있었습니다. 노부모는 최저 저축 커트라인이 2,398만 원이었고요. 그 다음 일반 공급은요. 2,550만 원 이상이어야지 당첨될 수 있었습니다. 네, 워낙 일반 분양이 우리 단지보다는 좀 적어서 엄청나게 뜨거운 경쟁률과 커트라인으로 마감이 됐죠. 자, 우리 단지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이 좀 더 풍부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름처럼 그렇게 청약 열기가 매우 뜨겁지는 않아서 그거보다는 약간 저축 커트라인은 좀 낮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2,300원 넘으셔야 합니다. 자, 주변 시세를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호갱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단지 주변에 10년 이내 신축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신축이 귀한데요. 자, 우리 단지 인근에는 10년 이내 신축이 너무 귀한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15년 이내 신축으로 잡았는데 딱 뜨는 거는 바로 장승백역 앞에 상도파크 자이입니다. 상도파크 자이 같은 경우는 2016년 8월에 입주해서 지금 8년 차죠. 최근에 실거래가가 15억 5천에 거래가 되었고 지금 네이버에도 매물이 거의 15억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이제 비교 대상 단지가 없는데요. 우리 단지 바로 옆에 있는 상도 레미안 같은 경우 살펴보자면은 이 단지는 20년 차입니다. 우리 단지가 2032년에 입주하면은 거의 연식이 거의 28년에서 30년 가까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지랑 비교하는 거는 좀 불가하고요. 이 단지는 9억 8천, 네이버 가서 매물 보면 10억대 나와 있습니다. 얘랑 비교하면 84가 10억에 나왔으니까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얘는 2032년에 입주하는 단지라는 거를 감안하셔서 이 인근에서 가장 신축인 상도파크 자이와 비교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이고요. 84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10억에 나왔으니 이게 15억이니 거의 5억 정도 싸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도파크 자이 같은 경우 25평은 최근에 거래된 게 없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은 최근에 실거래된 게 없죠. 그래서 네이버 가서 매물을 봤더니 12억 7천의 매물이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584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저 매물로 15억 2천, 15억 5천에 나왔는데 5구는 굉장히 매물이 귀하죠. 이것도 금매라고 하는데 12억 7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단지는 주변 시세랑 비교해보면은 거의 5억 가까이는 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만 중요한 거는 2030년에 이 단지의 분양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염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빠르게 유닛 한번 살펴볼까요? 자, 아래 평면은요, 사전 청약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 참고용이지 실제 적용될 평면은 본 청약 시에 공개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 청약 홈페이지 가시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공공분양은 예전에는 평면이 굉장히 민간에 비해서 별로였죠. 안 이뻤죠. 그런데 이제 많이 민간 분양들의 이런 설계를 참고해서 많이 진화가 된 것 같습니다. 판상형 포베이입니다. 5구가 이런 식으로만 나와준다면 굉장히 훌륭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4 타입, 84 타입도 판상형 포베이 알파룸도 있게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할 예정이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과거의 공공분양의 평면은 좀 잊으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본청약 2030년, 입주 2032년, 게다가 본청약 시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 됩니다. 과연 이게 매력이 있을까요? 자본주의에 눈을 뜨신 분들이라면은 빨리 당첨되고 빨리 내 집 마련해서 입주하고 비과세 받아서 그 다음 단지로 갈아타는 게 얼마나 좋다는지를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무려 6년이나 무주택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8년 뒤에 입주하며 그 다음에 2년을 또 보유 및 월 거주를 하셔야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시세 차이까지 보는 데까지 장장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단지가 바로 이 단지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매력이 있을까? 그냥 여러분들이 평범하게 내 집 마련 하나로 하고 나는 멈출 거예요. 이런 분들은 내 집 마련에 오직 거주의 목적만 부여하시는 분들이라면 맞을 수 있겠지만 나는 좀 자산을 증식하고 싶어요.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저는 매력이 없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공공사전청약은 보험이다. 제가 이 사전청약에 보험이라는 말을 쓴 최초의 강사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공공사전청약에 당첨되어도 여러분 이 청약통장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본청약 때 당첨자로 확정이 돼야지 통장이 효력이 상실이 되는 거라서 그리고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이 통장으로 얼마든지 민간 분양 청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못하는 건 사전 청약끼리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당첨되시고 다른 사전 청약지에만 통장을 못 쓸 뿐 일반 민간 분양들은 얼마든지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분양가는 어쨌든 주변 시세보다는 공공분양이라 본청약 시 아무리 올라도 싸게는 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가용자금이 적은데 구축 매수를 못 하시는 분들이라면 청약밖에 답이 없는 분들은 꾸준히 제가 넣으시라 말씀드리는데 보험처럼 얘를 활용하십시오. 넣어서 당첨되면은 좋은 거죠. 그리고 당첨되고 나서 여러분들이 민간 사정 청약처럼 복잡하게 당첨자 지위를 취소하고 통장을 부활시켜가지고 또 다른 민간 청약을 넣는
넣는 게 아니라 이거는 통장이 살아있다니까요. 그대로 얼마든지 여러분이 넣고 싶었던 민간 분양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첨이 되시면 자동적으로 이 단지의 당첨은 취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청약을 안 넣을 이유가 없는 꽃놀이 패다라는 겁니다. 이 보험이라는 특징을 잘 파악하시고 활용하셔서 청약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할게요. 사전 청약의 장점, 계약금 필요 없습니다. 계약금은 본 청약 시에 납부합니다. 그래서 당장 가용자금, 계약금도 없는 분들은 이 단지를 패스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 다음 공공청약은 보험이다. 보험이에요, 여러분. 아플 때 든든하게 여러분들을 지켜줄 내 집 마련의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까지 이거를 입주까지 기다릴 거야.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자, 사전 청약의 단점, 사업 취소 및 입주 시기가 얼마든지 지연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본 청약 시 분양가는 또 반드시 인상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 사전 청약이라는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내 집 마련의 꿈 꼭 이루시기를 열정로지가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홈의 홍보와 위치도 제가 올려놨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와 그 다음에 뉴홈 홈페이지까지 링크 다 걸어놨으니까 열정로주 블로그 오셔서 해당 자료들 다 꼼꼼히 보시고 청약하시는 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당첨되시면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당첨으로 가는 지름길, 열정로즈의 강의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 요거 클릭 한번 눌러주시고요. 열정로즈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풍성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